저는 이 방법으로요, 블로그를 처음 시작한 지 딱 2달 만에 영원에서 5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웅드롬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너무나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죠. 이 방법이면 하루 2시간이면 월 100만 원, 200만 원 쉽게 벌 수 있다, 이런 후킹성 멘트로 많은 직장인분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또한 직장인일 때 여러 가지 부업을 시도를 해봤는데요, 나와 어떤 게 핏이 맞는지 이것저것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가치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제가 2달 만에 영원에서 50만 원 만들었던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은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화를 하는 방법이고요. 좋은 부업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릴스나 영상 만드는 거는 조금 자신이 없었고요. 제가 선택하는 거는 그나마 글쓰기는 조금 할 수 있겠더라고요. 평소에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블로그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초보가, 인제 블로그를 막 시작한 초보가 한두 달 만에 월 50만 원을 만드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애드포스트로 수익이 50만 원 정도 나려면 거의 2, 3년 동안 열심히 한 분야를 꾸준히 파고드는 인플루언서 분들 정도는 돼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애드센스는 또 어떤가요? 애드센스도 한두 달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죠. 한두 달 열심히 해야 겨우 승인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플랫폼이 다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 그런 형태로는 돈을 벌기 힘들다고 판단을 했고요. 저 같은 블로그 초보가, 인제 막 시작한 초보가 빠르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내 블로그가 아닌 남의 블로그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블로그 관리 대행이라는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 이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브랜드 블로그라고 하죠. 내 주변에는 블로그 관리가 꼭 필요한 업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반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는 직접 블로그로 관리하는 것이 그다지 효율적이진 않아요. 서비스의 객단가가 높은 시공업체나 학원, 그리고 미용, 병원, 전문직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일을 처음 하게 되면 포스팅 하나당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를 받게 되거든요. 그 사이에서 설정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물론 내가 자신 있고 실력 있다 하면 그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품은 5개, 10개, 15개 이런 식으로 3개의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10개 상품을 만들어서 처음에 했던 게 바로 50만 원 상품이었던 것입니다. 이 상품을, 이 서비스 계약을 단 하나 체결하게 된다면 이 50만 원이라는 금액을 벌게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계약을 도대체 어떻게 따내냐,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강의를 듣고 블로그 로직을 간파하고 내가 글을 잘 쓴다 한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금액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0에서 1을 만드는 거예요. 1을 만드는 작업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 두렵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거를 영업을 하고 계약을 따내는 과정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는 실력이 없는데,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착각 때문에 보통 이 과정을 하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첫 계약을 따낼 수 있는지 그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영업입니다. 사실 이 영업은 개인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이 영업 방법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 가게 앞에서 명함을 들고 들어가기까지의 그 마음, 들어갈까 말까 계속 고민했던 적이 그때 그 시절이 좀 떠오릅니다. 그만큼 영업이라는 거는 내가 평소에 내가 영업직을 했었다, 직장에서 이런 영업을 많이 해봤다, 좀 외향적이다, MBTI에서 약간 E 성향이다 하는 분들은 이 영업 방법이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갑자기 방문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블로그에 대해서 또는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 영업 전화만 돌리는 광고 대행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실증이 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다짜고짜 방문해서 블로그 상품 이런 게 있다, 한번 해보시겠냐 하면 잡상인 취급당합니다. 바로 됐어요 하고 가세요, 이런 반응만 듣게 될 거예요. 제가 실제로
돌발 방문을 여러 번 했었는데 단 한 건도 성사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약간 자괴감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명함 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인상이 웃다가 정색하는 거 아시죠? 내가 잡상인이 되었다는 그 약간 자괴감. 이거 좀 저 같은 아이 성향은 이거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한탄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업을 하더라도 돌방은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느냐, 어느 정도 친분, 레포를 형성한 다음에 제안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가 자주 가는 식당이 있거나 또는 내가 자주 들리는 병원, 한의원 이런 데가 있다. 그리고 직접 사장님이랑 원장님이랑 좀 안면이 있다. 그럴 때 한번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온라인 홍보가 잘 안 돼 있으신데 이 키워드로 글을 쓰거나 체험단을 모집하면 문의량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내가 해드리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코칭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업도 절대 내가 팔기 위해서 가게 문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가게를 컨설팅 한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극명해요. 잡상인이냐 아니면은 도움을 주는 코치냐. 여러분들은 당연히 누구를 더 반기겠어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선물을 주는 사람이 더 반갑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즉, 내 브랜드 블로그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나를 홍보하는 전략이에요. 저는 이 방법으로 첫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24년도 1월부터 처음 블로그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월 동안 글을 한 10개 정도 쌓였을 때 1월 말에 문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제 지역 인근에 청석채 대표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긴장됐었고 어떻게 말을 하지? 해서 대표님 근처 집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서 미팅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마치고 결국 첫 달은 무료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만약에 만족스러우면 계약을 연장하자. 그때는 비용을 받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고 저의 첫 사업을, 저의 첫 부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블로그로 운영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업장의 블로그를 세팅해서 매출을 만들어야 하는데 내 거를 못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접 내 블로그를 운영하셔가지고 매출을 만드는 그 일을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브랜드 블로그를 대행하는 광고 대행사 대표라면 할 수 있어야 하는 영역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로 문의 들어온 게 어느 정도 저는 운의 요소가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글을 쓴다고 해서 한 달 만에 문의가 들어온다? 이거는 안 그런 사람도 분명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이 성사된다는 절차는 약간의 운의 요소가 작용해요. 그래서 그 운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여러 번 시도하는 겁니다. 글을 한 달에 10개 이상, 20개 이상 써보시고 영업도 내가 자주 가는 인근, 내 주변 가게 사장님들과 친분을 쌓고 필요한 전략을 알려주기만 한다면 거기서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분명 나한테 문의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현실적이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인 찬스를 노리는 거죠. 내 대학 동기나 내 주변 사람들, 전문직이거나 또는 어떤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분명 한두 명은 있습니다. 아니면 내 친척의 지인, 회사 동료 중에 지인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바로 연락을 해서 내가 이런 것을 해드리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처음에는 무료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아요. 만약에 돈을 받고 했는데 성과가 없으면 그분들도 실망하지만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료로 도움을 충분히 주시고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쌓는 겁니다. 무료로 했으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블로그를 써서 매출을 만드는 겁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럼 포트폴리오가 쌓이겠죠? 그 쌓인 포트폴리오 가지고 또 내 블로그에다가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점점 쌓이게 된다면, 내 블로그에 점점 포트폴리오가 쌓이게 된다면 이런 영업은 하지 않아도 알아서 문의가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지인이 사업을 한다, 무조건 어떻게든 찾아가서 연락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블로그 관리 대행을 내가 직접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어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프리랜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크몽이죠. 크몽에 가면 블로그 관리를 한다는 서비스를 판매한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여기 진입하려면 좀 눈치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 눈치는 바로 경쟁 상대입니다. 이 경쟁 상대는 이렇게 많은 후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상세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먼저 일어날 텐데요. 그러실 필요 없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를 직접 만들어 보시고 내 상품을 올린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큰 경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의 성과가 쌓이면 계속 문의가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당연히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꽤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하시고, 대신 초반에는 우리가 문의를 많이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가를 최대한 낮춰서 상품을 만드시고 크몽에 한번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크몽뿐만 아니라 숨고 여러 가지 또 플랫폼이 있죠. 그런 것들을 알아보시고 올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카페가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교집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카페를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분들은 아프니까 사장이다 라는 카페에 굉장히 많이 모여있거든요. 거기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요즘 자영업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매출도 안 오르고 가게 손님은 텅텅 비어있고,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후 2시에, 오후 3시에 여러분들 게시했어요? 이 말은 아직 오픈은 했는데 손님을 단 한 명도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공간에서 도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마케팅 지식을 키워드를 분석하고 플레이스를 세팅하고 체험단을 모집하는 방법을 내가 칼럼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도움을 준다면 거기서 감사함을 느끼는 사장님들이 여러분을 신뢰하게 되겠죠. 누군가는 쪽지로, 댓글로 연락을 줄 겁니다. 바로 이런 방식이 카페로 영업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로그 초보였던 제가 단 2달 만에 영원에서 50만원 만들었던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방법은 내 블로그가 아닌 남의 블로그, 사장님들의 블로그를 관리해서 돈을 버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따내야 된다. 그 계약을 따내려면 이 5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시도하고 시도해보고,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쌓이면 내 블로그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한 건이 아니라 2건, 그리고 5건, 10건 이런 식으로 계약을 따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월 300, 500, 많게는 1000만원까지도 가능하겠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추가 수익을 만드는데 하나의 작은 밑거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블로그 관리 대행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씩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용두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